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올릭스였습니다. 네. 어제 1,1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6만 원 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시장의 영향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릭스는 좀 버텨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앞선 코너에서도 올릭스를 다룬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 본질,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크게 문제가 있겠지만 센티멘탈 쪽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은 저는 담아내도 괜찮은 시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릭스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투자 가능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보다도 일단 오늘 종가나 내일 종가에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고요. 마지막 순서로 또 두 분의 후속 탑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저희가 증시 진단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3,100선이 붕괴됐다가요. 지금은 약간의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3,10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의 신용 잔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에다가 또 찬물을 끼얹은 한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2달이 지났는데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3,500, 4,000은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높게 잡으신 분들은 5,000까지도 이제 바라본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빠른 정책의 변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떤 규정, 이게 좀 논란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불신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일정도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연되거나 딜레이되거나 이게 미뤄지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많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수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뭐 지주사라든지 뭐 대형 기업들을 좀 투자하기에는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빠른 투자에 더 이게 변화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지금은 앞서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은 길게 보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단순히 정책 기대감을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좀 방향성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내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또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AI 버블을 우려해야 된다. AI 버블론을 또 제기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또 투매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AI 관련 종목들 또 변압기주들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근데 뉴욕 증시는 워낙 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했지 않나? 뭐 빌미가 필요한 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AI 버블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 샘 엘터먼은 AI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런 말 한 게 좀 그러니까요.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좀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사실 미국 증시는 너무나 지금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3% 빠진다고 해서 AI가 꺾였다, 거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 이 또 더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저 대외적인 변수보다 대내적인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뭐 HBM 과잉 공급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꺾이고 미국 기술주들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테리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전에 나왔습니다. 지분 투자라고 하니까 이거 호재성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듯 이 칩스법에 따라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해서 미국인들에게 그 수익을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그 골자였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도 그 류민수 유한타증권 본부장님이 이거 호재성 이슈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짚어주실게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 가져와 약간 강탈의 의미거든요. 네. 예,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주가 보면은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죠. 그럼 주가에서 반응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은 과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세 매기겠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발언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관세를 안 받고 보조금 받고 물론 지분을 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멀리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더 오히려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주들은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섹터들이죠. 조방원이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락장에서도 선방했던 조선주가 오늘은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재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한미 협력 증진 기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그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다소 꺾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 기재부는 또 한미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러면 뭐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잠시 이렇게 멈췄을 때 좀 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몇 개 이제 산업을 좀 내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들 모두 최근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라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조선주 그리고 이제 방산주 아니면 원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섹터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은 기회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잘 팔리겠지, 잘 팔 거야, 수주가 들어올 거야 이런 산업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공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주 공시가 또 한 번 이제 나타나면서 저는 여전히 LNG 천연가스 관련한 운반선 기준으로는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삼성중공업에서 내온 공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동안에 꽉 차 있던 도크가 이제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도크에서 만들었던 배가 결국 이번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출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그 배들이 출하한 것에 대한 돈이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비어진 도크를 다시 새로운 신규 수주로 채웠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조선주들은 조정은 기회이지만 저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해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과 세진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MRO 쪽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뺐는데 안 좋다기보단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워낙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마진도 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오늘의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세진중공업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원전주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서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에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닌가라고 시장은 판단하면서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합의문에 한수원이 북미, 유럽, 일본, 영국 같은 국가에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약간의 외국인 수급과 함께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원전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BHI는 지금 1%대 상승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전에 14%대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5%까지 지금 많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원전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원전주는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의 이 반등으로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밑꼬리는 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수주를 기다려 왔는데 지금 그 수주가 아니라 다른 노이즈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감은 컸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고 당분간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손절할 단계는 아니고 만약에 비중을 줄이거나 하실 거면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원전주들의 아랫꼬리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가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수급이 또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재건주와 또 대척점에 서 있는 방산주들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방산주와 재건주 안에서 또 어떤 쪽을 노려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빠지는 방산주를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금 또 종전 합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이 재건 쪽을 노리는 게 나을까요? 이것은 성향과 포트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원하신다면 당연히 재건 쪽이 조금은 더 지금은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넓게 봤을 때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방산주들은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아내면 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비단 우리나라 방산주에게만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요. 유럽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어떤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럽들은 더 방위비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매년 방위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자주국방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1차원적으로 휴전과 종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지만 길게 봤을 땐 여전히 그들은 방위비를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개발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들에게 무기를 사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기다리신 분들은 방산주들이 낫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지수보다는 현재 수급 플레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재건주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재건주 말씀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방산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주사와 금융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국회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다음 주쯤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뉴스들을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약간 정부에서도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히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에 수혜를 받았던 지주사와 금융주들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지주사나 금융주를 공략할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뭐 배당금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투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그럼 좀 계속해서 담는 전략을 유효할까요? 아니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관망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그동안 지주사랑 금융주 보셨던 분들은 좀 약간 이번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는 막 코스피 5천과 막 증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지금 막상 좀 시간 지나니까는 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배제하고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다시 한번 뭔가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주사랑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막 이렇게 단기적인 어떠한 급등세를 노리고 투자하시는 성향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급하게 좀 대응하시기보다도 그냥 지금 조금은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좀 잘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고서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뭐 상법 개정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환원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뭐 대응하시기보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뭐 비중 확대라는 전략을 세워 보시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막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관망에 가까운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총 상위주 흐름을 보면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더 이상 빠질 것 없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8월 중순 이후로 자동차 섹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렇게 자동차 섹터가 버텨주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담고 있는데 그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자동차와 같은 굉장히 큰 물건,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살 때 캐피탈을 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많지만 북미도 이제 전체적으로 캐피탈을 이용을 해서 차를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가 저의 첫 번째 예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자동차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 해석 차원 측면으로 현대차, 기아의 현재 가격은 그들의 실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 기아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금은 어떤 데이터를 기다리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에 수출 데이터,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좀 보고 만약 이제 그 판매 데이터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랫하게 유지가 된다거나 큰 변동성이 없다면 그때는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럼 엔터주에 대해서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엔터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 이제 실적이 다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한한령 해제 아침에 케플러라는 걸그룹이 다음 달에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엔터주들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들은 가장 고민이었던 게 뭐였죠? 이번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요. 뭐 SM, YG, JYP, 하이브, DOU 어떤 게 좋아요? 라기보다는 저는 엔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각자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응원하는
어떤 이제 아이돌 스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개방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면 사실은 다른 기업들보다 SM과 DOU가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하지만 뉴스를 기대한 것 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다소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결국 이 엔터 쪽도 실적을 기반한 우상향 추세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자동차 부품주들 적극적으로 담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찝어 주셨는데 네. 아니, 두 분의 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 네. 자동차만 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데 뭐 AI에 대한 버블 우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자동차는 이미 관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올 만한 악재 저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현대기아차 실적은 지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SL 가져왔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대와 GM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지금 공동 신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LED 헤드램프와 관련돼서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타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헤드램프가 좀 이렇게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그것만 교체가 안 되고요. 네. 통으로 다 바꿔야 다 돼요. 갈아야 돼요? 요즘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차들처럼 이렇게 전구만 이렇게 교체하는 시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 ASP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000%예요. 그러면은 지금 SL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232억인데 1000%면은 현금이 2조가 넘게 있습니다. 시총 1조 5천억이거든요. 네. 돈이 많죠.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뭔가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SL의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진성 TC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들 이제 재건 이슈하면 너무나 단기적인 종목군들만 보시는 것 같아서 재건 안에서도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진성 TC 전체 매출의 이제 70에서 80%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 북미의 가장 큰 고객사는 캐터필라이기 때문에 진성 TC 현재 구간에서 이제 손절 라인 11,000원 잡아주시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16,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진성 TC였습니다. 남은 5장에서도 오늘의 탑픽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